최근 5페이지를 봅시다. 최근 5페이지를 보고 그리고요 9월달 강의 있죠. 이 9월달 강의는 개정 이론서 그리고 개정 문제편으로 해요. 그러니까 개정 이론서하고 개정 문제집을 한다는 거 알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집은 가제본이죠. 고려 때까지 가제본이 나왔고 지금 현재 작업하는 중이죠. 그래서 가제본을 몽땅 주면은 여러분이 좀 절약되죠. 절약되는데 아마 지금 예측은 고려까지 나왔는데 조선 전기하고 조선 후기 있죠. 그것은 가제본이 안 나가고 책으로 나올 거야. 책으로 나와서 아마 책을 구입하셔야 될 거야. 저한테 말 잘하면 또 무료로 주는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개정 이론하고 개정 문제고, 개정 문제집은 작년 거에 비해서 뭘까? 작년이 개정판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재작년이죠. 그래서 작년은 개정판이 아니고 문제를 뒤에다 붙였죠. 그래서 실질적인 개정이죠. 그래서 작년 걸 문제집을 전부 다 재편집했죠. 다 그러니까 작년에 있던 해설을 다 재검토했죠. 재검토해서 좀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고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 들어가고 그래서 이 문제집이 굉장히 좋아요. 문제집을 직접 보면 알아요. 문제집이 좋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9급이든 7급이든 수업에 지금 9급하고 7급이 지금 섞여 있죠. 섞여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한 1년 정도를 해서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 가지 방향을 공부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공부하는 방향을 우선 설정하기 전에 우선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출제 경향을 우선 이렇게 우리가 검토해 봅시다. 출제 경향이 어떤가? 출제 경향을 알아야만 여러분이 학습하는 또 방향이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출제 경향을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면은 출제 경향이 옛날에 유명한 2009년 사건이 있어요. 2009년 사건이 뭐냐면은 그때 뭐가 어려웠냐면은 200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2009년 7급 문제죠. 7급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국어가 이때 국사 이게 국자 들어가는 거죠. 국어 국사 옛날에는 마이 삼겹살이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한 15년 전인가 마이 삼겹살은 뭘까? 국자 들어가는 마이 삼겹살이라고 했어요. 그게 뭘까? 국어 국사 또 하나가 국자가 뭘까? 국민윤리죠. 옛날에는 국민윤리가 들어갔어요. 군사적부는 자신들이 도덕성이 결여됐죠. 결여됐더라도 국민윤리가 공무원 시험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문민정부는 도덕성이 깨끗한 거야. 도덕성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국민윤리를 뺐죠. 도덕성이 들어오니까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마이 삼겹살이라는데 그래서 2009년 사건이 국어, 국사 또 하나가 경자 이 세 과목에서 뭘까 꽈락이 83%가 나왔어요. 이 세 과목만 그래갖고 이때 컷이 몇 점이었냐면 72점이 컷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뭐냐면은 꽈락만 면하면 합격하는 시대였어요. 꽈락만 면하는 합격하는 시대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 민주국가는 책임 정치고 여론 정치이죠. 그러니까 문책을 받을까 안 받을까. 담당자가 문책을 받아요. 여론이 안 좋아갖고. 그래서 문책 받으면 어떻게 문책 받아요? 감봉되죠. 감봉되고 그의 진급에서 누락되고, 그리고 지방으로 또 찢겨나는 수도 있고. 그래서 목포에 가서 목포를 눈물을 흘려야죠. 그렇지만 울릉도로 가서 오징어 씻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문책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얼마나 웃겼냐면 2010년에는 너무 쉽게 출제했어요. 너무 쉽게 출제갖고 컷이 몇 점이었냐면 89점이었어요. 이때. 이렇게 되니까 또 어떻게 또 문책 또 받았죠. 이래도 문책 받고 저래도 문책 받고 참 공무원 더럽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사에서 뭘까 나서지 말라는 거죠. 잘하지도 못하고 못하지도 말고 이렇게 하죠. 중간만 가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러면은 문제를 출제하는 고시계라고 하죠. 총무처 고시계 있죠. 고시계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무사한 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너무 쉬워도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출제 방향을 지침이 어떻게 되냐면은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출제위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부탁을 하고 지침을 한다는 걸까? 출제 경향은
그러면 시험 문제는 70점 정도는 뭘까요? 쉽게 출제해달라는 거죠. 기본 점수를 주라는 거죠. 그래서 출제 경향이 이렇게 돼요. 한 7점 정도는 기본 점수를 주라는 거야. 주고 뱀벌리기 한 몇 문제만 들어가 달라는 걸까? 5문제만 들어가 달라고요. 뱀벌력은 5문제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학생들을 그러면 점수가 크게 벌어질까? 별로 벌어지지 않을까? 벌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벌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학생들이 착각할 것이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80점 맞았다, 85점 맞았다, 80점 맞았다, 85점이다, 90점이다. 굉장히 몰리겠죠? 몰려요. 75점 이렇게 몰리게 돼 있어요. 여기서 진짜. 그러면 어떤 학생이 그런단 말이에요. 운이 좋으면 몇 점을 맞을 수도 있을까? 85점, 90점도 맞는다, 그죠? 그러면 어떤 A라는 과목에서 조금 운이 좋아서 85점, 9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그 A라는 과목이 다음에 80점, 85점, 90점이 보장된다는 걸까? 그때 운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쉬운 것도 실수해서 틀리는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뭐냐면은 80점, 85점 이것도 뭐랄까 실력차가 크다는 거 알으란 말이에요. 조심하란 말이에요. 자기가 운이 좋아서 좀 한두 개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운이 좋아갖고. 그래서 85점, 90점 맞았다고 합시다. 그걸 자기 실력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점수랑 공부라는 것은 첫째가 뭐가 해야 될까? 기복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기복이. 기복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복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뭘까? 그 A라는 과목이 한번 90점 정도 되면은 이 90점에서 거의 고정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A라는 과목이 잘 나왔는데 다음에 뭘까? A라는 과목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걸 자기 실력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시험 문제라는 것은 변별력이 몇 문제 들어간다고 생각할까? 5문제밖에 안 들어간다겠죠. 변별력이. 그리고 시점은 굉장히 쉽게 출제한다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까? 커대 점수가 굉장히 몰려있죠. 몰려있어요. 유명한 그 카페에 가보면 나도 잘 모르는데 요번에 영어하고 뭐가 쉬웠어요? 행정하기 쉬웠죠. 영어하고 행정하기 쉬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작년에 45점 맞았어요. 작년에. 근데 이 학생이 45점 맞았는데 올해는 뭘까? 75점 맞았죠. 그러면 점수가 몇 점 올라갔어요? 영어에서 30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번 영어 쉬워갖고 100점도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100점, 90점, 95점, 100점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럼 이 학생이 지금 영어 못하는 학생인데 영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요번에 또 뭐도 쉬워요? 행정학도 쉽다 이죠. 그러면 경작이죠. 경작은 작년보다 조금 어려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합격권에 있는 학생은 경작 잘 나와요. 합격권에 있는 학생은 어려웠든 쉽든 잘 나오게 되겠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점수 잘 안 나오는 과목이 뭘까? 영어하고 행정학이 쉬웠으니까 어떻게 될까? 컷이 내려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올라가겠죠? 어떤 선생님은 컷이 뭘까? 82점 후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후반대로 가니까 유명한 멍멍이가 있어요. 5년 동안 맞췄대요. 그 사람이 컷을. 그 사람은 84점 모르나요? 인간 오죠? 그러니까 얘가 막 그러면 이 82점, 83점 무지하게 몰려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막 카페에서 죽인다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탈퇴를 선언했죠. 카페 이제 안 들어온다고 탈퇴 선언했는데 얘기 뭘까? 커대 굉장히 몰려 있다는 거 알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어떤 학생이 1년에서 떨어졌다면 그러면 다음에 공부한단 말이에요. 다음에 공부할 때 여기서 학생들이 노량진에서 장수행되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수행되는 원인은 뭐냐면은 자기가 약간 과목에 운이 따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운이 따르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러면 A 과목이 좀 85점, 90점 나왔다 그랬다. 좀 운이 따랐다, 그죠? 그러면 다음에 이게 A라는 과목에 학생이 좀 공부를 소홀히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고 그러면 소홀히 하면은 다음에 어떨까? A라는 과목이 안 나와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첫째가 뭐냐면 점수는 기복이 없이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첫째가 기복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출제 경향은 변별력이 5문제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 알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60점 나오는 애는 뭘까? 병신이죠. 그렇지 않으면 뭘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험을 본 거죠.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출제되는가? 그냥 본 것이 때는 60점 나오는 거죠. 그때는 어느 정도 하면은 80점은 나오게 돼 있다는 거 알으세요. 어느 정도 한다면. 그러니까 첫째가 기복이 점수가 두 번째 뭐가 없어야 돼요? 점수 기복이 없어야 되죠. 기복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세 번째 뭐냐면 사람이란 것은 선천성이 있고 뭐가 있나? 선천성이 있고 후천성이 있죠. 그러면 어떤 논문에 의하면 뭘까?
그 실력이라는 것은 뭘까? 이미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게야. 선천적으로 합격을 학생은 이미 합격한다 이거죠. 떨어질 학생은 떨어진다 이거죠. 합격 못한다 이거죠. 이미 선천적으로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그런 논문도 있어요. 그런 논문도 있고 어떤 논문도 있냐면은 후천적으로 가능하다는 논문도 있고 그래요. 어느 것이 다수설일까? 두 개 다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나 안 됐나? 그러면 검증되는 것이 뭘까?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것은 경험적인 게 있고 이론적인 게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경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떨까? 제가 보는 오랜 관점에서 본다면 유명한 고시 시험이 있죠. 행시, 뭐 사고시 이런 거 있죠. 5급 시험이 있죠. 5급 시험을 이렇게 보면은 뭘까? 5급 시험을 보면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이거 못 붙는 사람은 못해요. 유명한 서울대 있죠. 서울대 법대 있죠. 서울대 법대를 시험 볼 때 뭐로 시험 들어갔나? 주관식으로 시험 봤어요. 서울대 법대를 주관식으로 봤어요. 객관식으로 봤어요. 객관식으로 보고 시험을 들어가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면 서울대 법대가 사법고시 합격률이 얼마나 될까? 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법고시 합격률이. 그러면 사법고시 합격률이 30%다 이거죠. 그러면은 객관식하고 주관식은 뭘까? 이미 과학적으로 뭐가 되는 걸까? 시험을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 나와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 주관식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상당히 이미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상당히 결정이 되는 거고 주관식은 결정이 되는 거고 객관식은 뭘까? 후천적으로 노력이 상당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이미 이런 것이 경험적으로 검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은 이제 객관식이죠. 객관식이기 때문에 좀 후천적으로 노력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후천적으로 노력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이제 또 뭐가냐면은 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강의 교재가 있죠. 강의 교재하고 강의 선택이 있죠. 이런 걸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잘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학습 방법이 있죠. 학습 방법이 있죠. 학습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있죠. 학습 방법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강의하고 교재 이런 것은 이제 강의 시간에 뭘까? 선생님 이름을 얘기하지는 못하는 거죠. 이런 못하는 거고 학습 방법이 있겠죠. 학습 방법이 있는데 아까 이거 하나씩 나눠준 거 있죠. 이거 하나 나눠준 거 이렇게 잘 봐봐요. 나눠준 거 이렇게 봐봐요. 나눠준 거 이렇게 보면은 첫 페이지 이렇게 봐봐요. 1페이지 있죠? 1페이지를 보면은 자 1페이지를 보면은 거기 보면은 2013년 9급 있고 7급 합격수기 있죠? 이 학생이 누구냐면은 이름이 김창수인데 이 학생이 세종대 학생이죠. 근데 세종대 학생인데 이 학생이 노량진에서 1년 하고 2년째 막 들어갈 때 저를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학습을 지도했죠. 학습을 지도한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학생이 학습 지도한 결과 9급에 합격했어요. 9급에 합격해서 대구를 갔어요. 기술직인데 대구를 갔는데 뭐 대구에서 뭐 집세 내고 방세 내고 뭐 처먹고 이렇게 하니까 월급 남는 게 없더래. 그래서 뭐 또 어떻게 외지 떨어지고 이렇게 해갖고 얘가 한 달 다니다가 사표를 내고 왔어요. 7급 한다고. 나 참 병신 새끼고. 얘가 그때 학습 지도할 때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9급만 합격해도 영광이라고 했어요. 9급만 합격해도 영광이라고 하는데 이 학생이 9급을 붙었는데 또 7급 한다고 꺼져꺼져 왔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개새끼 병신 새끼고 9급만 합격해도 영광이라고 한 새끼가 7급 한다고 와서 나 어이가 없더라고. 내가 어이가 없어. 근데 운도 따랐죠. 운도 따른다는 얘기는 뭘까? 노력이 있으면 운도 따른다는 거죠. 노력 없이는 운이 따르진 않아요. 운이 좋게 뭘까? 코드에 붙었죠. 얘가. 코드에 붙어서 면접도 내가 어떻게 들어가 좀 방법 좀 알려줬죠. 그래서 얘가 붙었어요. 7급 붙어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기술직인데 학교로 발령이 났어요. 대학교 쪽으로 발령이 났는데 얘가 학벌이 세종대죠. 평범한 학생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 페이지 넘겨봐봐요. 누군가. 얘는 서울시 7급 합격한 학생인데 얘는 서울대죠. 서울대인데 행시하다 온 애죠. 그러니까 얘는 중요하지 않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평범한 학생이 어떻게 해서 합격했는가 그걸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얘가 서울시 7급 뭐 국가직 7급 다 시험이라는 시험은 내리 다 합격했는데 얘가 얘도 나한테 학습지도 받은 애인데 얘가 서울시 7급 수석 합격했죠. 작년에 서울시 7급 수석 합격했는데 얘 장가 아직 안 가서
아직 장가 안 갔다고. 자기가 서울시 수석학교겠죠. 얘는 중앙대학생이죠. 네, 중앙대학생이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은 애무영사직 합격수기죠. 얘는 지금 학교 다니고 있죠. 합격했는데 1년 연계있죠. 학교 다니니까. 그러니까 숙대생이죠. 숙대생인데 1년 반에서 딱 1년 반에서 합격했어요. 얘도 내가 합격지도 있죠. 이름이 박수진인데 연계 신청했죠. 연계 신청한 학생이다. 숙대생이죠. 지금 학교 다니고 있어요. 연계 신청했죠. 다음 페이지 보면 감사직이 있죠. 감사직이 있는데 감사직 얘도 한 15개월인가 했는데 1년 3개월인가 했는데 얘 이름이 유도경이죠. 얘는 어디 학교 학벌이 어디냐면 국민대죠. 국민대다. 원래 감사직이 학벌이 좋죠. 원래가 왜 행시 사법고시 하다가 떨어지면 뭘까 7급적으로 밀려올 때 되게 밀려올 때 자기들 말로는 좀 창피하다는 거죠. 창피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하냐면은 감사직 쪽으로 많이 와요. 그래서 감사직이 학벌이 좋은 건데 이 감사직이 얘가 국민대학생이죠. 제가 학습 지도했죠. 다음 페이지 넘기면은 이제는 주로는 이제 9급인데 9급이죠. 얘는 다음 페이지 넘기면 수원대가 되죠. 수원대가 되고 학벌은 전부 다 굉장히 평범해요. 8페이지 얘는 뭐 용인대가 되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경험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은 후천적으로 뭘까? 이 객관식 시험이라는 것은 자 주관식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주관식은 선천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객관식은 뭘까? 객관식은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극복이 된다는 거죠. 케이스를 설명해 줬죠. 그러면 이제 학습 방법이 중요한 거죠. 학습 방법이 중요한 건데 이런 것은 학습 방법하고 강의 교재 강의 선택은 이게 상담 지도를 해줄 때 뭐냐면은 한 2시간 걸려요. 2시간 걸리기 때문에 언제 주로 해주냐면은 월요일날이죠. 월요일날이죠. 월요일날 1시 오면 해줘요. 월요일날 1시 오면은 월요일날 1시 오면은 설명해 주는데 제 인강을 듣는 학생도 많죠. 그래서 인강 듣는 학생으로서 제가 전화번호 이렇게 넣어줘요. 010 5005 2170 이렇게 넣어줘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적고 그래요. 월요일날 1시 설명해 주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점심을 먹고 하면은 4시에서 5시 끝나죠. 4시에서 5시 끝나고 한 5명에서 한 10명 와요. 평균적으로 5명에서 10명 와서 상담 지도를 해줘요. 그러면 상담 지도를 한 학생들은 뭐냐면은 합격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학습 방법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지금 한 4년 전인가 애무영사직 하는 애가 있어요. 걔가 중국 칭화대 졸업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칭화대라든가 중국 북경대 있죠. 중국에서 가장 순위 1번이 뭘까? 북경대고 두 번째가 칭화대라고 하대. 근데 한국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때 뭘까? 쉬울까? 굉장히 어려울까? 쉽다고 그래요. 얘기 들어보면은 열외로 뽑는 거니까 쉽다고 그래요. 근데 걔가 노량전에서 2년에서 떨어졌어요. 2년에서 떨어졌는데 3년째 막 이제 3년째 들어갈 때 제 연구실에서 울더라고. 여자가 울기 시작하는데 소리도 없이 막 입다만 으다만 졌다만 눈물방울이 막 떨어지더라고.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 합격하는 방법이 없네. 그래서 내가 이 미친년아 합격하는 방법 어디냐 이 미친년아 뭐 그래서 내가 근데 막 울더라고. 합격하는 방법이 없냐고. 그 여자의 힘이죠. 막 울기 시작한단 말이야. 막 울기 시작한단 말이야. 막 울기 그냥. 나 그렇게 소리도 없이 막 그냥 눈물방울 그렇게 떨어지는 거 처음 봐서 그렇게 그냥 막 울더라고. 그래서 방법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 학생을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강의 시간에 수업을 하면서 보면은 학생이 이렇게 직감적으로 오는 애들이 있어요. 직감적으로 느끼는 애들이 있어요. 직감적으로 느낀다는 것은 뭐냐면은 옛날에 합격생이 있죠. 합격생 6명이 와서 이제 여러 학생들한테 이제 자기 학습 방법을 얘기했죠. 6명이 와서. 그러면 6명이 와서 학습 방법을 쭉 얘기하는데 저도 들어봤는데 잘하대. 들어봤는데 그래서 어떤 이제 설명회가 끝났어요. 끝났을 때 어떤 학생이 가서 6명한테 일일이 물어봤어요.
일일이 물어봐갖고 공부를 어디서 했습니까? 물어보면 노량진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집에서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6명 중에서 5명이 집에서 했다는 거죠. 노량진은 안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까? 합격할 학생은 어떻게든지 다 합격한다 이게. 학습지도 안 받아도 합격한다 이게. 합격할 학생은 합격하게 돼 있다 이게. 노량진에서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5명이. 6명 중에서. 국회를 얘기하는 거죠. 국회 학생이 6명이 와서 좀 설명했죠. 올해죠. 올해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합격할 학생은 합격하게 돼 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어떤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99.9%인 것 같아요. 그 학생이. 그 여학생인데, 둘 다 여학생인데,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불렀어. 그 학생을. 불러갖고 내가 초밥을 사줘서, 초밥도 한 20만 원치 들었어. 내가 한 4, 50만 원 들었구나. 몇 번 사줬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전 데리고 좀 공부 좀 하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 학생한테 이 언니 쫓아다니면서 무조건 공부하라고, 무조건 똑같아서 쫓아다니면서 같이 같은 행동을 하라고 했어요. 같은 방법. 그래갖고 그 다음에 둘이 애무형사직 붙었잖아요. 둘이 다음에 붙었는데 그 데리고 공부한 학생이 그러더라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 학생 공부 방법을 뜯어 고쳐주느냐고 애를 굉장히 먹었다고 하더라고. 자기 시간도 많이 뺏겼다고 하더라고. 근데 둘이 동시에 붙었는데 걔를 데리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때가 면접에서 홀라당 떨어졌어. 면접에서 홀라당 떨어졌는데 그 칭화대 학생은 면접도 운이 좋게 붙었다고 그래.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운이 좋게 붙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그 데리고 했던 애가 그 다음에 뭘까 수석학계계죠. 수석학계에서 지금 뭐 대통령 예무부 의전실 있다고 했죠. 대통령 어디 왔다 갔다 하고 하면 행사하면은 그거 담당하죠. 그거 담당하는데 뭐냐면은 합격생은 공부 방법이 뭘까? 공부 방법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학습 방법이. 이건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게.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지도를 해줄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지도를 해줄 테니까, 개인적으로 월요일이라고 했죠. 월요일날 1시 오면 해줘요. 한 2시간 걸린다고 했죠. 오면은 점심도 제가 공짜로 사줘요. 자, 여기 봐요.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은 공부할 때 뭘까? 자기가, 자 봐봐요. 자기가 선천적으로 뛰어나다고 해봐요. 자기가 뛰어나다 이거죠. 스스로 생각을 해봐요. 자기가 뛰어난가 평범한가 이렇게. 그러면 자기가 평범하다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내가 평범한 학생이다 이거죠. 그럼 내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남보다, 타인보다 뭘까? 내가 공부를 조금 하고 합격하는 방법이 있을까? 내가 남보다, 타인보다 내가 조금 공부하고 합격하면 뭘까? 평범한 사람일까? 뛰어난 사람일까? 뛰어난 사람이죠? 그걸 조심하란 말이에요. 노량진에서 장수행 된단 말이에요. 3년, 4년 이게 굉장히 많아요. 장수행 되는 원인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평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데 있어서 뭘까? 그러면 내가 타인보다 뭘까?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돼요? 조금 해야 돼요? 노력을 더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노량진이 또 이런단 말이에요. 장수생 만드는 또 코스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할까? 학생들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남보다 찍어주겠다 이죠. 줄여서 공부 시간을 줄여주겠다 이죠. 공부 양을 줄여주겠다는 거죠. 학습량을 뭐 하겠다는 걸까? 학습량을 줄여주겠다 이죠. 줄여주고 내가 찍어주겠다 이거죠. 찍어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학습량을 줄여주고 찍어주고 이런 거 수업을 들어서 합격하면 뭘까? 이 학생은 평범한 학생일까? 뛰어난 학생일까? 뛰어난 학생이죠. 그러니까 장수행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내가 남보다 조금 공부하고 합격하려고 한다면 해. 그래서 노량진 장수행 공통점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장수행 공통점이거든. 남보다 조금 하고 공부하려고 한다면 해. 조금 공부해서 합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조금 하고 합격하려면 뭘까? 자기가 평범해야 돼? 뛰어나셔야 돼요? 뛰어나셔야죠? 그래서 장수행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서울대생들이 있어요. 서울대생들이 7급으로 밀려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밀려오면 뭘까? 걔들을 보면 책 한 권이 어떻게 할까? 책 한 권이 새카맣다는 거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오히려 그 노력을 더 한단 말이에요. 이게 노력을. 책 한 권이 새카매요. 책 한 권이. 떨어진 학생 뭘까? 이런 건 책이 새카맣지 않죠? 이런 것만 돌아다니시니까. 그래서 장수행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뭐라는 걸까? 합계과학에서는 학습량을 스스로 공부하는 뭘까? 스스로 학습하는 양을 늘리라는 거죠. 스스로는. 예? 근데 어떤 학생이 스스로 공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한번 기억력을 더듬어 봐봐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공통점이 뭘까? 집에 뿌르륵 일찍 할까? 늦게까지 학습할까? 늦게까지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공부 못하고 떨어지는 학생은 뭘까? 스스로 늦게까지 못하잖아요, 이게. 스스로 늦게까지 못한단 말이에요. 늦게까지 못하니까 뭘까? 공부하는 애 학생 뭘까? 공부 못하게 방해 부리죠? 방해 부리다가 어떻게 해?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자. 빨리 집에 사라지라고 이렇게. 예? 그래서 학생은 어디에 속해? 여기에 속해? 여기에 속해? 공부하는 애들 방해 부리잖아요. 뭐 라면 먹자니 빵 먹자니 땅콩 먹자니 가면서 막 보신단 말이야. 땅콩으로 유혹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잖아요. 빨리 사라지라고. 그 학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뭘까? 모든 학생을 끌고 가는 걸까? 한두 명이라도 서울대학교를 더 넣어야 될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유명한 1등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학생들을 막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뭘까? 공통점은 뭘까? 스스로 학습하는 양을 스스로 한단 말이에요. 학습하는 양을 늘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공부할 때 조심할 것이 뭐냐면 스스로 학습량을 늘리라는 거죠. 근데 어떤 학생이 이제 보는데 스스로 학습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스스로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뭐가 부족하니까 그래요? 기초가 부족한단 말이에요. 기초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스스로 학습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럼 기초를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 학습 시간이 뭘까? 강의 시간이 좀 짧을까? 길을까?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의 시간은 좀 길단 말이에요. 길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속도가 어떻게 될까? 빨라질까? 늦어질까? 스스로 공부하는 속도가 빨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알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스스로 학습량을 늘려야 된다면 스스로 하는 것이 늘려야 되는데 기초를 무시하는 강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력이 뛰어나면 뭘까? 자기가 기초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에? 그러면 뭘까 이게? 기초를 가르치는 수업 뭘까? 강의 시간은 좀 길겠죠. 길겠지만 뭘까?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속도가 어떨까? 빨라지죠. 에? 그러면 줄여주고 찍어주는 수업들은 뭘까?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뭘까? 일단은 강의 교재하고 강의를 선택할 때 뭘까? 기초를 중시하는 수업을 들으는 거죠. 기초를. 그리고 이 수업이 기초가 좋은가, 기초학습이 좋은가, 이건 멘틀이라고 하죠. 밑바닥이 탄탄해야 되죠. 멘틀이 강해야 뭐가 될까? 문제를 자기가 은육에서 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멘틀이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강한가? 학생은 판단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가 나쁜가 이게 판단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판단하는 근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얘기하더라고. 어떤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단 말이에요. 수업을 들었는데 문제가 안 풀린단 말이에요. 문제가 안 풀리니까 어떻게 해요? 안 풀리니까 강의 한 번 더 들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들었어요. 그래도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해요? 선생님 문제가 안 풀려요. 이렇게 하니까 뭘까? 문풀어 오라는 거죠. 문풀 들었어요. 근데도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또 선생님이 심한 문풀어 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더 오라는 걸까? 나중에 최종 정리 오라는 거죠. 그리고 뭘까? 찌끼뜨강 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 선생 수업을 할까? 1년 동안 수업을 들었죠? 1년 동안 수업만 들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점수만 안 나오잖아요. 이게 장수행 특징이죠. 장수행들 특징이 이렇게 하는 좀 특징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초를 중요하다는 것이 뭐냐면 일단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꼭 판단할 것은 뭐냐면 스스로 문제를 풀으라는 거죠. 수업을 들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럼 수업을 왜 들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안 풀리면 왜 수업을 왜 듣냐 이게. 예를 들어 봐봐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상식선으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론 강의 시간이 있어요. 지금 수업이 이게 단과죠. 분류가. 단과 수업인데 이 단과 수업에서 이론 단과 여기 종합반 학생이 좀 일부가 있죠. 이론 단과 종합반 학생들은 좀 땡 잡은 거죠. 땡 잡은 건데 여기 봐봐요.
이론 단가가 시간적으로 10시간이라고 합시다. 10시간. 시간적으로 10시간이면은 문풀은 뭘까? 심한 문풀이든 문풀이든 뭘까?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죠. 강의 시간에 1시간밖에 안 돼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안 풀려요. 10시간에서 듣는데. 그럼 여기서 해결된다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10시간에서 안 되는데 1시간에서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뭘까? 교재 강의 선택할 때 뭘까? 수업을 듣고 문제를 스스로 풀는 거죠. 문제가 안 풀렸는데 왜 수업을 왜 듣냐 이거죠. 여기서 바로 뭘까? 장수행되는 원인이 여기서 온다 이거죠. 일단 수업을 들어서 뭘까? 어떤 수업이 있는데 다 공통점이죠. 전 과목이죠. 7급은 7과목이고 9급은 5과목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전체 7과목이든 5과목이든 뭘까? 다 수업을 들었으면 문제가 풀려야 된다는 거죠. 문제 안 풀리면 뭘까? 수업을 듣지 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향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이런 것이 공부하는 방향이죠.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이게. 그러면 학습량을 줄여야 된다 그죠. 학습량을 줄여야 되는데 어떤 건 줄일 수도 있고 어떤 건 늘릴 수도 있고 딱 알맞게 하는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합격생대로 공통점 하나는 뭘까? 책 한 권이 기본상권이 새까맣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죠. 기본서가 기본서 책이 있어요. 책이 있고 요거 있고 또 뭐가 냐면은 요약서가 있어요. 요약서가 있어요. 그럼 어려운 문제는 뭘까? 요약서에서 걸릴까? 기본서에서 걸릴까? 어려운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죠. 변별력이 몇 문제 들어온다고 하세요? 한 5문제 들어오죠.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여기서 기본서에서 걸리겠어요? 요약서에서 걸리겠어요? 어려운 문제는 절대로 요약서에서 안 걸린다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또 강의할 때 뭘까? 기본서 강의해주고 요약서 강의를 해주고 그래요. 2개를 해줘요. 그러면 이건 학습량을 줄인 거야? 오히려 늘린 거야? 여러분 그걸 알으란 말이야 이게. 이건 오히려 학습량을 늘린 거란 말이야. 그러면 기본서도 있고 요약서도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9급 같으면 뭘까? 10권이 되겠죠. 7급 같으면 뭐가 되겠죠? 14권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뭐냐면은 기본서 있고 요약서 있고 요약서 보지 말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요약서는 보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합격자가 요약서를 썼어요. 그러면 이게 요약서 썼으면 이게 자기가 공부한 거야? 그 새끼가 공부한 거야? 그 새끼가 공부한 거지 자기가 공부한 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합격자들 공통점 중 하나가 뭐냐면 요약서를 하는 것보다는 뭘까? 뭐를 만들까? 암기노트를 만들어요. 암기노트는 만들어요. 그럼 암기노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건 나중에 얘기를 해요. 학습 방법에서 얘기해요. 학습 방법에서 암기노트를 합격자들은 암기노트를 만들어요. 왜? 문제를 풀려면은 암기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암기가 중요해요. 이해가 중요해요. 2개 다 중요하죠. 암기도 중요하고 이해도 중요해요. 암기 안 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이해도 해야 되고. 그렇죠? 2개가 동시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기노트는 작성한단 말이에요. 그럼 암기노트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건 나중에 좀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이 배워서 뭐 한다는 걸까? 배워서 일단 문제를 푸는 거죠. 문제를 풀려면 이제 어떻게 될까? 첫째, 국사에서 그럼 모든 학문의 공통점이 있죠. 모든 학문의 공통점에서 뭐가냐면은 학술적 용어가 있어요. 학술적 용어. 이거는 꼭 국사만 해당되지는 않아요. 학술적 용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손이 좀 다쳤죠. 손이 이렇게 보면 손이 다쳤죠. 이거 다쳤기 때문에 손이 조금 떨린다. 그래서 글씨가 좀 지저분하게 나가요. 근데 이거 손이 다쳐서 그래 가만히 다쳐서. 그러니까 글씨가 좀 지저분하게 나는 건 이해를 해주고 자기가. 학술적 용어의 개념이 있죠. 개념은 모든 학문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학문이 있고 미신이 있고 그러죠. 모든 학문의 공통점은 학술적 용어의 개념을 뭘까? 정확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이 말이 뭘까? 이게 학문하고 미신하고 차이점이죠. 이런 것이 서양을 지적 전통이 있고 동양을 지적 전통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서양을 지적 전통이 있고 동양을 지적 전통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동양이죠. 동양인데 왜 서양을 지적 전통을 얘기를 꺼내나? 학습하는 이렇게 방법이 있죠. 지금 이렇게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제가 지식을 전달하죠. 이런 것은 뭘까? 서양을 지적 전통이라고 해요.
그러면 서양의 지적 전통을 가지고 말까 지금 뭐를 학습하는 걸까? 동양의 전통을 학습하고 있죠. 국사니까. 예? 그러면은 이런 것도 문제하고 관계 있나? 문제 푸는데 관계 있다는 거야 이게. 어떤 학생이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를 푸는데 직접적인 지식을 갖고 푸는 게 있겠죠. 직접적 지식을 갖고 푸는 게 있고 뭘까? 직접 지식으로 푸는 경우 있고 뭐가 있어요? 간접적인 지식도 있어요. 굉장히 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예? 예를 들면 똑같이 공부했는데 왜? 봐봐요. 똑같이 공부를 했어요. 똑같은 선생한테 똑같은 시간을 노력을 했어요. 똑같은 선생한테 수업을 듣고 똑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점수가 똑같이 나와야 돼요. 개인차가 발생하면 안 돼요. 똑같이 나오지는 절대 안 된다. 아니다 이거죠. 점수가 개인차가 있다 이거죠. 똑같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개인차가 있다는 거죠. 개인차를 뭐로 볼까? 그렇죠. 학생은 뭘까? 간접 지식이 있다는 거, 멘탈이 강하다는 거죠. 잘 나온 학생은. 그런가 자기가 이런 것이 없다면 뭘까? 이런 것을 좀 멘탈을 좀 익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이제 서양의 지적 전통인데, 자, 동양의 지적 전통이 있고 그래요. 문제를 찍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얼마든지 간접적인 지식 갖고 문제 찍는다는 거죠. 그걸 알고 그래요. 그러면 서양의 지적 전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역사는 뭐로 본다? 역사는 발전을 봐요. 발전을 보고 동양의 지적 전통은 뭘까? 역사는 퇴보한다 이렇게 봐요. 역사는 발전한다는 거죠. 그러면 역사는 발전한다면 어떤 전통을 갖는 거냐면은 스승이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서양의 지적 전통이란 말이에요.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스승이 생각하기를 뭘까? 제자가 자기보다 뛰어나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뭘까? 자기 교수자를 제자한테 양보를 할까 안 할까? 교수자를 양보한단 말이에요. 양보하는 케이스가 유명한 뭘까? 양보해줘서 교수가 된 사람은 뭘까? 유명한 뉴턴이죠. 뉴턴이 그러니까 스승으로부터 뭘까? 자를 양보받았다. 스승이 자기 자를 양보해줬다. 그죠? 나보다 너무나 뛰어나다. 그죠? 그 결과 어떻게 될까? 유명한 중력을 법칙을 발표하죠. 프린시피아. 중력을 법칙을 발표하죠. 그것이 뭘까? 이름이 16세기 말이죠. 16세기 후반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될까? 서양의 과학혁명의 시작이죠. 16세기 후반이다. 서양의 과학혁명이죠. 그러면 서양의 과학혁명이라는 것은 언제일까? 16세기 후반이죠. 그럼 우리가 서양의 과학기술 연항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17세기 전후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직접 지식으로 배웠어요? 간접 지식으로 배웠어요? 간접 지식으로 배웠죠? 그러니까 서양의 과학기술 연항을 받았다면 언제가 돼요? 17세기 전후가 되는 거죠. 16세기 말도 해당돼요. 프린시피아 중력을 법칙이 16세기 후반에 발표되니까 그래서 그 시기를 서양을 뭐라고요? 서양을 과학혁명이라고 불러요. 서양을 과학혁명. 산업혁명 이전에 과학혁명이 먼저 발생해요. 이런 건 이제 간접적으로 배우죠. 그러면 동양에서는 어떻게 될까? 동양에서는 역사는 퇴보한다. 그러면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스승보다 뛰어날 수 없다 이게. 스승보다. 그러면 스승을 그림자를 밟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조선옥에서 주자성략이 있어요. 주자성략. 주자를 학문을 의심한다면 주자를 비판하는 것이 뭘까? 주자를 비판하는 것이 이게 실학인데 실학하면은 조심할 것이 뭘까? 성략을 비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게 뭘까? 그러니까 나중에 보는데 성략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자 성략을 비판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략은 주자 한 사람에 의해서 전개될까? 많은 사람에 의해서 전개됐다는 걸까? 많은 사람에 의해서 전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효 같은 사람은 뭐라고요? 윤효 같은 사람은 주자 말은 옳고 왜 내 말은 옳지 않다는 것일까? 이렇게 하죠. 그러면 주자를 비판한단 말이에요. 주자를 비판할 때 어떻게 비판할까? 논리학을 갖고 비판해요? 이성을 갖고 비판해요? 어떻게 비판해요? 제자가 스승을 비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양의 전통이라는 것은. 제자가 스승을 비판할 수 있나 없나? 없죠. 그럼 어떻게 비판해야 돼요? 주자의 스승이 누구야? 주자보다 더 스승이. 공자죠? 공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자를 끌어들여서 주자를 비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보면 윤호는 뭘까? 남인인데 윤호는 주자를 비판하지 어떤 식으로 비판해요? 공자의 본뜻을 찾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공자를 끌어들여서 누구를 비판한다? 주자를 비판한단 말이에요. 공자를 끌어들여. 이걸 뭐라고 해요? 교과서에 주자 성략을 상대화했다 이렇게 한다. 뭐를 갖고 상대할까요? 공자를 갖고 공자 육경이다. 육경을 가지고 상대한단 말이에요. 이게 동양의 전통이죠. 이게 교과서에 있는데 기억나?
교과서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건데 공부할 때는 뭘까? 암기하고 이해가 병행돼야 된답니다. 암기가 중요해요, 이해가 중요해요. 저는 50대 50으로 봐요. 두 개 다 봐요. 50% 암기도 50% 중요하고 이해도 50%를 봐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암기가 안 되면 안 돼요. 암기가 안 되면. 그래서 뭐는 작성한다고 해서 암기 노트는 작성한다고 하죠. 예? 그럼 암기 노트는 어떤 식으로 작성할까요? 나중에 얘기하고 그런 거. 예? 암기 노트는 작성하는 것이 단순하게 설명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1시에 오면 학습지도 해두죠. 월요일날 1시에 오면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과목도 공부할 때 뭘까? 문제가 안 풀리면 수업을 듣지 말라는 거죠. 왜 그래요? 이론 단가가 뭘까? 시간이 10시간이면 문풀은 뭐라고 했어요? 문풀은 1시간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안 됐는데 여기서 해결이 가능할까?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안 됐는데 해결이 안 됐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해요? 에? 이 강의를 듣고 뭘까? 자기가 문제를 스스로 한단 말이니까. 에? 근데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풀어보는데 문제가 풀리다가 안 풀린단 말이에요. 안 풀리면 어떻게 될까? 학습이 진행될까? 여기서 잠시 일시 중단될까? 일시 중단되면 어떨까? 좀 짜증나죠? 짜증나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아프죠? 막 쥐었다요. 막 이렇게. 쥐었짜죠? 짜짜. 왜 웃어? 너가 그랬구나. 그러면 쥐었단단 말이에요. 다 공부한 사람 다 경험이죠. 그러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독서실에 나와요. 나와서 담배 한 배 피우는 거죠. 그리고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자판기 동기가 탄생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노량진 일상적인 거잖아요. 이게 짜증난단 말이에요. 공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스스로 책상에 앉아서 뭘까 버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독서실에 가면 뭘까 텅텅 빈다고 하잖아요. 시험 때만 되면 좀 차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 하잖아. 학생들이 하잖아. 합격생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텅텅 빈다는 거죠. 텅텅 비고 난단 말이에요. 자기가 왜? 스스로 공부 못하니까. 예?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뭘까 선생이 뭘까 그 기초를 마련해 준단 말이에요. 예? 그게 학습 방법이다라는 거죠. 제가 중요한 거. 제가 얘기하는 학습 방법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선생님한테 뭐를 배우라는 걸까? 멘트를 배우라는 거죠. 배워서 뭘까? 여러분이 문제를 스스로 풀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제고 뭘까? 여러분한테 문제를 스스로 풀게 해주죠. 스스로 풀게 해줘요. 그래서 문제집이 있죠. 여러분이 문제집을 이렇게 봐봐요. 문제집 없는 학생은 5층에 가면 쳐요. 당분간은 지금 일시적으로 뭘까? 옆에 학생 걸 봐요. 자, 일시적으로 옆에 학생 걸 보고 문제집 몇 페이지를 보냐면은 371페이지를 봐봐요. 고려시대죠. 371페이지 문제집을 봐봐요. 367번 문제죠. 자, 376번 문제. 거기 질의 답변도 설명을 많이 해줬지만은, 문제집 5층 가야 된다. 자, 371페이지. 367번 문제를 봐봐요. 367번 문제를 보면은, 제 수업은 특징이 뭐냐면은 문제를 다 스스로 풀리게 가르치죠. 자, 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봐봐요. 왕권 강화가 있단 말이에요. 왕권 강화가 있고, 그렇죠? 왕권 강화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경우는 왕권 강화로 들어가나, 어떤 자료가 주거나 이렇게 자료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자, 어떤 경우는 왕권 강화로 가는 거냐면은 지배층 이익을 억제한단 말이에요. 지배층 이익을 억제 정책에 들어가면 뭘까? 억제 정책에 들어가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왕권 강화 효과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뭐도 있을까? 재정 확대도 되겠죠. 예? 재정 확대도 되겠죠. 세 번째 뭐도 될까? 민생 안전도 되겠죠. 예? 그러면은 지배층 이익을 억제하는 정책이 나오면 뭘까? 답은 왕권 강화도 맞고 재정 확대도 맞고 민생 안전도 맞다겠죠. 그러면 찍을 때는 맞는 거 찍어야 돼요? 더 맞는 거 찍어야 돼요? 더 맞는 거 찍어야죠. 답 2개 나와요? 3개 나오고. 그러면 답이 2개 나오고 3개 나올 때 뭐 찍어야 돼요? 맞는 거 찍어요? 더 맞는 거 찍어요? 더 맞는 거 찍는 거죠? 그럼 문제를 한번 이렇게 봐봐요. 다음과 관련된 사실을 목적이야? 근본적 목적이야? 문제를 잘 읽어야지. 문제가 목적으로 들어왔어요? 근본적 목적으로 들어왔어요? 근본적 목적이죠? 그 얘기는 뭘까? 문제 자체가 의미가 뭘까? 답이 하나라는 걸까? 2개라는 걸까? 2개라는 얘기지. 그렇죠? 답이 분명히 2개라는 얘기지. 예?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는 뭐를 찍어야 돼? 왕권 강화를 찍어야 돼요? 뭐를 찍어야 돼? 자료가 뭐야? 자료가 지배층 이익을 억제하는 정책은 무슨 정책이야? 예? 자, 무슨 정책이다? 자, 그 정책은 뭐냐면 농민을 뭘까? 최소한의 생활을 뭘까? 생활을 보호해주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농민 보호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민을 보호하는 이유는 뭘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정책은 뭘까? 이게 첫째 이유는 뭘까? 하나 찍을 때 민생안전인가? 하나 찍을 때 이건가? 그래서 이때가 농민을 위한 농민의 정권이죠. 예? 이때가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농민 정권인가? 그러면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해주지 못하면 뭘까? 토지 이탈을 하죠. 토지 이탈을 한단 말이에요. 토지 이탈하면 뭐가 무너져요? 재정이 무너져요. 지배체제가 무너져요. 예? 재정이 무너져요. 지배체제가 무너져요. 예? 지배체제가 무너져요. 뭐가 무너져요? 토지 이탈하면 재정도 무너지죠. 뭐도 무너져요? 지배체제도 무너지죠. 예? 그렇죠? 그러면 농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여주는 정책을 하나 찍을 때마다 지배체제 유지를 찍는 거란 말이에요. 고려 같으면 귀족 지배체제고 조선시대 같으면 양반 지배체제 유지라면 하나 찍을 때는 예?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대동법을 본단 말이에요. 대동법은 뭘까? 대동법 결과 어떻게 돼요? 목적이 뭐야? 농민 부담을 경감해서 뭘까? 재정을 확대하는 거죠. 그러면 대동법을 목적 하나 찍을 때 뭐 찍을까요? 예? 양반 지배체제 유지라면 하나 찍을 때. 왜? 양반 지배체제 유지 하나 찍을 때는 그거 찍는 거란 말이야. 양반 지배체제 유지라는 거죠. 왜? 대동법은 뭘까? 농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여서 뭘까? 토지 이탈을 막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동법을 목적할 때 하나 찍을 때마다 토지 이탈 방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지해서 뭐 하겠다? 농민을 왜 하겠다는 거야? 양반 지배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반 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재정을 확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대동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동법은 양반의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반대는 누가 한다는 걸까? 양반이 반대한다. 그렇죠? 근데 양반이 반대하는데 하나 찍을 때 양반 지배체제 유지 억폐 모순 아닌가? 자, 그러면 대동법을 시행해서 뭘까? 반대는 양반이 반대하지만은 대동법에서 전 양반이 반대한다는 걸까? 전 양반이 반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행을 누구의 주장으로 시행하는 거야? 양반의 주장으로 시행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외 양반이 이걸 또 시행한다는 걸까? 자, 양반이 시행하는 것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전 양반사의 유지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전 국회의원이 요걸 얻어먹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왜? 지들 체포를 했어요. 방해를 했어요. 방해를 했죠? 그러면 누군가가 시민운동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 선거에서 뭘까? 무소속을 전체적으로 찍자. 현재 국회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찍지 말자는 운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국민 무선거 알겠죠? 그러니까 국민이 뭘까? 송사리죠? 그러면 그런 선거운동을 누군가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책임을 물어줘야 된다면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선거운동을 하면 뭘까 또? 그런 거 방지법을 만들었죠. 국회가 지들이 법을 만드니까. 그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찍을 때 바로 이렇게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본단 말이에요. 자료는 무슨 정책일까요? 367번 문제 자료는 뭘까요? 중년들만 농민들의 부역동을 금지하고 원고 기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나 찍을 때마다 이거 봐요. 이거 무슨 정책의 자료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여 뭘까? 토지 이탈 방지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책은 뭘까? 답이 1번이라고 오게 돼. 농민을 보호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농민을 왜 하겠다는 거야? 농민을 보호해서 뭘까? 귀족을 경제생활을 안정하겠다는 거죠. 농민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국민이 없으면 귀족이 있나? 백성이 없으면 귀족이 있어요 없어요? 귀족이 없으면 왕도 없죠? 농민이 없으면 누구도 없어요. 귀족도 없다 이게야. 농민 토지 이탈을 막아 뭐 하겠다는 거야? 귀족 지배체제를 유지하겠다. 고려죠? 고려 같으면. 그러니까 답이 뭐가 돼요? 4번이 되죠. 찍는 방법을 알겠죠? 그러면 368번 문제는 뭐가 될까? 자, 노비안건법은 뭘까? 지배층 이익을 억제하는 정책이죠. 전민 변정도감도 뭘까? 지배층 이익을 억제하는 정책이죠. 하나 찍을 때는 뭐야? 왕권 강화고 이게 없으면 뭐를 찍는다? 재정 확대를 찍는다. 그죠? 자, 지배층 이익을 억제하는 정책에 들어가면은 하나 찍을 때 뭐야? 왕권 강화. 그게 없으면 뭐를 찍어요? 재정 확대. 그게 없으면은 민생 안전.
여기까지 가는 문제를 못 봤어요. 여기까지 가는 거. 이게 없으면 이거 찍는 거, 이게 없으면 이거 찍는 거. 예? 그러면 농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해주는 정책이 있단 말이에요. 보호해주는 정책이 있으면 뭘까요? 이게 하나 찍을 때는 뭐 찍어요? 지배체제 유지죠. 이게 없으면 뭐 찍어요? 재정 확대를 찍는다, 그렇죠?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알만한 뭘까 이제 공부 방향을 여러분이 정할 수 있고 스스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어디로 올까? 자, 다시 책을 이렇게 보면은 5페이지를 이렇게 봅시다. 5페이지를 보면서. 제 수업은 좀 강의가 좀 길죠. 근데 문제는 다 스스로 풀게 해주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를 스스로 풀 때 뭐가 있어야 될까? 문제 찍는 요령을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죠. 알려주고, 예? 이런 걸 문제풀이반에서 써먹는 것보다는 뭘까? 이런 걸 미리 알려줘서 뭘까? 스스로 공부하게 만들어줘야죠. 자, 그리고 또 뭘까? 이제 공부할 때 이 모든 학문의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학술적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이 말이 뭘까요? 이번에 학술적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 예를 들면은 낙가사카가 있어요. 낙가사카가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낙가사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이 말이 뭔가 모르겠어요. 낙가사카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학생이 선생님한테 질문해요. 선생님, 낙가사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답변해 주죠. 그거 날랑날랑이나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보면 뭘까? 그래도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 그래서 선생님, 날랑날랑이 뭡니까?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답변해 준다. 그거 낙가사카야. 선생님, 낙가사카가 뭡니까? 그거 날랑날랑이야. 날랑날랑이 뭡니까? 그건 낙가사카야. 이렇게 한다면 선생님! 이렇게 하면 뭘까? 너 나이 몇 살의 새끼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에? 이런 전통이 어디서 나올까? 지금부터 2400년 전에 나타나죠. 이런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전통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플라톤 전집에 보면 나옵니다. 플라톤에서 이런 대화가 나와요. 에? 플라톤에서 보면. 그러면은 서로 대화를 나누기 전에 뭘까? 학술적 용어를 뭘까? 통일해야 되겠죠? 통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사에서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국사에서 하나 예를 들면은 한국이 있어요. 한국이. 학술적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한다. 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좁은 개념이 있고 용어 정리할 때 뭘까? 좁은 개념이 있고 넓은 개념이 있죠. 그렇죠? 좁은 개념이 있고 넓은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좁은 개념을 얘기해요. 좁은 개념은 정확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예? 좁은 개념을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한국하면 뭘까? 곡식이 빌려졌다 돌아온다는 거죠. 돌아온다는 거고 의창은 뭘까요? 의가 있는 창고죠. 그리고 상평창은 뭘까? 상평창은 뭘까요? 늘 상자죠. 늘 판판한 창고죠. 그러니까 빗면을 구제하는 걸까? 물가 조절 기간일까요? 물가 조절 기간이죠. 물가 조절 기간이 되겠죠. 의가 있는 창고죠. 황곡이죠. 곡식이 빌려졌다 돌아온다는 거죠. 이건 뭐를 얘기할까? 빈민 구제 자금을 얘기하는 거죠. 빈민 구제 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문제를 틀리면 왜 틀릴까? 예? 장학성이 떨어지니까 그렇다면 첫째 원인. 문제 틀린 이유는 첫째가 뭐다? 장학성이 떨어지는 거라면 장학성이. 그럼 왜 자꾸만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라는 걸까? 틀리면 뭐라고 했어요? 장학성이 떨어진다 그죠? 그러면 내가 어디가 장학성이 떨어지는가? 그걸 판단하는 거죠. 문제를 풀면서. 그러면 자기가 뭘까? 장학성이 떨어진 것을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틀리는 이유는 그거란 말이에요. 장학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요. 그렇게 해서 안 그러겠어요. 상식적으로. 이거 문제 왜 틀리겠어요? 돌이라서 그래요? 예?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선천성이 있고 후천성일 때 객관식은 뭘까? 예? 선천성도 있지만은 후천적으로 상당히 된다는 거죠. 이미.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정확하게 말까? 곡식이 빌려졌다 돌아오는 거니까. 빈민 구제 관청일까? 빈민 구제 제도를 얘기할까? 제도를 얘기하는 거야. 이걸 운영하는 관청이 뭘까? 의창이죠. 그래라 황곡에서 의창으로 운영한다고 지랄해라. 황곡에서 뭐를 운영하는 거야? 의창에서 황곡으로 운영하는 거죠. 운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역사는 무슨 측면을 중시할까? 역사는 변화되는 측면을 중시해요. 역사는 무슨 측면을 중시해요? 그 변화되는 측면을 중시하고, 사회학이 있어요. 사회학은 구조적 측면을 중시하고, 역사학은 변화되는 측면을 중시한다. 이 말이 뭘까요? 변화되는 측면을 중시한다는 것은. 자, 이 얘기다. 어떤 여학생이 결혼한단 말이에요. 애인이 있어? 너는 애인이 있어 없어? 애인이 있어? 너 애인이 있어 없어? 없어. 결혼해야지. 그래서 어떤 남자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 남자 새끼하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그 개새끼가 그냥 열받아 죽겠네 이거. 그 새끼가 알고 보니까 나를 속였어. 교도소를 3번 왔다 갔다 했어 이 새끼가. 근데 결혼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 결혼했는데 그 새끼가 교도소를 3번 왔다 갔다 해서 그럼 어떻게? 이때 사람의 목숨이 10개만 이때 하나 버리면 되죠. 참 편하다 인간. 그리고 9개로 새로 출발하면 되잖아. 인간의 목숨이 10개야. 하나밖에 없는 모진 생명이야.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모진 생명인데 어떻게 돼요? 그걸 죽을 수도 없고 어떻게 이제 그걸 극복해야죠.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 시간을 돌릴 수도 없고 타임머신 있으면 된다. 돌릴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해?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할까? 남자의 과거를 봐야 되겠죠? 남자의 과거를 봐야 되잖아. 남자의 왜 과거를 보나? 과거 보면 재미있죠? 명랑의 전 보니까 재미있죠? 과거 보니까. 그건 과거를 봐서 뭐 하겠다는 걸까? 그 사람을 올바르게 이해하겠다는 거죠. 이해하기 위해서 뭐 하겠다는 걸까? 미래를 대비하는 삶의 질을 습득하겠다는 거죠. 에? 그 사람을 과거를 보겠다는 거죠. 봐서 뭐를 대비하겠다? 미래를 대비하겠다겠죠.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변화되는 측면을 다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 배우는데 여러분이 몇 페이지를 잠시만 봐주냐면은 하나 배우는데 3페이지죠. 3페이지 하나 이렇게 봐봐요. 거기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2번이 있죠. 학습 목적이 있죠. 역사 학습 목적이 있죠. 역사 학습 목적을 보니까 뭘까?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뭘까? 현재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거죠. 이해해서 뭘까?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보한다는 거죠. 정체성을 이해한다는 거죠. 정체성을 이해해서 뭘까? 삶의 질을 습득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삶의 질을 습득하겠다는 거죠. 알겠어요? 예? 이것도 출제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역사학습의 목적이 뭐다? 예?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뭘까? 그 사람의 현재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거죠. 현재를 이해해서 뭐 하겠다는 걸까?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거죠. 확립해서 뭘까? 미래를 대비하는 삶의 지혜를 습득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뭐다? 역사학습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이게 봐봐요. 뭐를 중시한다? 변화되는 측면을 중시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꼭 뭘까? 변화되는 측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시대와 시대를 뭐 해야 될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대와 시대를. 예? 시대와 시대를 뭐 한다? 시대와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면은 어떻게 출제한다는 걸까? 자, 고려 후기가 출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려 후기가 출제되면 어떻게 돼요? 고려 전기에서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걸 물어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 출제할 때 그렇게 출제한다. 고려 후기에 관하여 올바른 거 잘못된가 하면 뭔가 고려 전기에서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공부는 첫째가 뭘까? 시대와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문제가 출제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렇게 출제된단 말이에요. 삼국시대로 출제되지 않고 뭘까? 삼국 초기로 출제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뭘까? 그러면 출제자가 이렇게 출제하나요? 삼국시대로 출제하지 않고 삼국 초기로 출제한단 말이에요. 예, 같은 개념이야 틀린 개념이야. 이게 문제를 접근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펑펑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대와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삼국시대와 삼국초기가 똑같은 거야? 틀리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83페이지 문제를 하나 봐봐요. 14번 문제를 봐봐요. 14번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83번 이게 구급 문제인데 이게 무지하게 틀렸는데 변별력은 몇 문제 이상 안 들어온다 그랬죠. 몇 문제 이상 안 들어와요? 5문제 이상 안 들어와요. 예? 5문제 이상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 관점에서 코드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50대 1이든 100대 1이든 그건 쓸데없는 거고 실질적인 배수는 몇 배수로 본다? 3배수, 3배수에서 5배수로 본단 말이에요. 절대 그 이상은 안 봐요. 그러니까 3배수에서 5배수 학생은 뭘까?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 학생에서 뭘까? 이제 한두 문제 결정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드에 몰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근데 컷 근처도 못 간다는 것은 뭘까? 문제점이 많은 거지. 뭘 그래. 자, 83페이지 문제 14번 문제를 보면은 그 문제를 푼다는 것이 아니라 뭐로 출제됐어요? 삼국시대로 출제됐어요? 삼국초기로 출제됐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봐요. 삼국초기하고 삼국시대가 뭘까? 시대와 시대가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뭘까? 역사는 변화되는 측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왜 변화되는 측면을 중시해요? 역사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 그걸 예측하는 학문이죠. 예? 그러니까 시대와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뭘까? 시대와 시대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면 시대와 시대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출제할 때는 어떻게 출제해요? 시대와 시대를 바꾼다면 살짝 바꿔요. 바꿔서 출제한다면 예? 역사는 변화되는 거죠. 예, 변화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자 시대와 공부할 때는 시대와 시대를 첫째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조선 초기가 있다면 조선 초기는 누가 살던 시대인가? 세종이 살던 시대야? 연산군이 살던 시대야? 세종이 살던 시대가 몇 세기일까? 15세기로 출제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15세기 이렇게 세종이 살던 시대. 그러면 조선 중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체로 16세기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선 초기 세종이 살던 시대는 뭘까? 국가 전세 수입이 60에서 80만 세이고 비축미가 500만 세이죠. 네? 그러면 비축미가 500만 세이라는 것은 뭘까? 9년치 군량미가 비축됐다는 거죠. 이렇게 세종 시대 때는. 그러면 9년치 군량미가 비축됐으며 상비군이 30만 상비군이다. 그죠? 그러면 전쟁이 발생하면 바로 뭘까? 30만 군대가 동원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뭘까? 군량미가 9년치 군량미가 비축됐다. 그죠? 그리고 예비군까지 포함되면 뭘까? 100만 군대가 동원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의 배경이다? 시시마 정벌을 배경이다라는 거죠. 사군 육진 개척과 시시마 정벌을 배경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재정이 넉넉하기 때문에 뭘까? 의창을 황곡기금이 뭘까? 제대로 방출될까 안 될까? 1년에 여기서 뭘까? 계속 20만 석씩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세 시비 가면 갈수록 뭘까? 중기가 20만 석으로 감소되죠. 그러면 이거 누가 탈세할까? 가면서 뭘까? 50만 석, 30만, 40만 석, 30만 석 이렇게 감소되겠죠. 감소되면 뭘까? 의창을 황곡기금이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나갈 수 없죠. 그래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세종시대 때 뭐를 시험하는 걸까? 이걸 황국을 사창에서 한번 운영해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고 왜 사창에서 운영해 보는 걸까? 황국을 재정이 어렵다 이겠죠. 황국을 재정 운영이 오늘날 뭐가 비슷할까? 사회복지 재정이 어렵죠. 예? 정치인들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뭘까? 도덕성이 예? 꾸정물이죠. 그 새끼들. 왜 그럴까? 우리나라가 국방비가 조금 들어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갈까? 좁은 나라에서 굉장히 적은 나라에서 국방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국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면 어떨까? 사회복지 정책에 보편적 복지가 가능할까? 차별적 복지에 들어가야 될까? 보편적 복지는 불가능하다 되겠죠.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 뭘까? 그게 포퓰리즘이란 말이에요. 포퓰리즘이 뭔가를? 에? 포퓰리즘이다 이게. 그런 사람 찍어주면 돼야 안 돼요? 그래야 찍어주죠? 에? 자, 우리나라가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지금 국방비를 줄이든가, 에? 국방비 줄이죠? 그러면서 간단하게 하는 거죠. 정은이 보고 통찰하는 거죠. 그러면 되지. 얼마나 간단하냐? 통찰하고 하면 되잖아. 정은아, 네가 통찰아.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 너가 나 뒤지든가 박근혜가 뒤지든가 이렇게. 잠깐. 사창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이게? 재정이 바닥나는 거야 이게. 그러면 16세기에 들어가면은 의창을 황곡기금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게. 바닥났다 이게죠. 그래서 16세기에 들어가면 황곡을 뭘까? 어디서 운영해? 상평창에서 운영한다 이게죠. 상평창에서 운영한다는 얘기는 뭘까? 황곡 재정이 없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재정이 부족하죠. 비축미도 50만 석이고 1년치 군량미인데 외란이 발생했을 때 50만 석밖에 없었죠. 1년치 군량미가 있었죠. 재정 어렵죠? 재정을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까? 한국에서 운영하죠. 한국에서 운영하면서 뭘까? 이것도 공식적으로 이자를 10분의 1 받죠. 그럼 공식적인 이자 받은 것이 뭘까? 재정 메꾸는 거죠. 부족분을 메꾸죠. 부족분 메꾸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해를 돕고 해서 뭘까? 19세기 때죠. 세도 정치죠. 삼정을 물란이라고 하죠. 삼정을 물란하는데 삼정이란 말은 뭘까? 국가 재정 중요한 게 3개 있다는 거죠. 하나가 뭘까? 전쟁이죠. 하나가 뭘까? 분쟁이고 또 하나가 뭘까? 황국이죠. 한국이 언제부터 국가 재정 수입으로 잡혔어요? 16세기죠. 17세기 되면 어떨까 이게?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3이죠. 그러면 상평창에서 저 황국을 자금이 뭘까?
예? 10억이 있으면 뭘까? 100억이 있으면은 30억을 중앙정부에 보내야 된다는 거죠. 예? 여기는 10분의 3이 돼요. 10분의 3이 잡혀요. 그럼 문제를 구성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조선 초기 때 의창에서 담당하던 황국이 조선 중기 이후 상평청에서 담당하였다. 그 결과에 관하여 올바른 거 잘못된 거 이렇게 출제돼요. 그러면 출제될 때 출제자가 조건을 다 줄까 부분 줄까? 여러분이 출제자가 조건을 다 주겠어요? 부분 주겠어요? 부분 조건이죠. 그럼 부분 조건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지. 예? 그러면 이런 지식을 안다야겠죠. 그럼 문제를 조금 접근할 수 있겠죠. 접근할 때 뭘까? 지식을 정확성이 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문제를 틀리죠. 문제를 틀린다면 그럼 문제 스스로 풀어보면서 뭐를 판단하는 걸까? 내가 정확성이 어디가 떨어졌는가 그걸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자꾸만 어떻게 될까요? 암기도 되겠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암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또 암기도 자연적으로 되겠죠. 예? 그러면 문제 구상할 때 15세기 때 의창에서 담당하던 황국이 16세기 때 뭘까? 상평청으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에 관하여 올바른 거 잘못된 거였다면 1. 재정 기능 성격으로 변화됐다. 2. 고리대 성격으로 변질됐다. 이렇게 한다면 어느 게 맞아요? 재정 기능 성격으로 변질됐어요? 고리대 성격으로 변질됐어요? 예? 예? 두 개 다 맞죠? 못 찍는다 이게. 예? 근데 국사는 문제를 접근할 때 봐봐요.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죠. 개념을 정리할 때 뭐냐면 좁은 개념은 뭘까? 용어 자체 함축되어 있다는 거야. 좁은 개념이 그걸 정확하게 사용한다는 거야. 에? 자 봐봐 무슨 말인가 잘 봐봐요. 용어의 개념이 좁은 개념은 뭐다? 정확하게 사용한다는 거야. 용어 자체 함축되어 있다는 거야. 자 하나 예를 들면 선사시대가 있고 뭐가 있어요? 역사시대가 있죠. 역자는 무슨 역자야? 기록할 역자죠. 기록은 뭐래요? 문자로 하죠. 그럼 문자의 시대를 뭐라고 해요? 역사시대라고 하죠. 에? 그럼 역사와 선사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 문자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죠. 역자는 기록할 역자죠. 기록할 역자죠. 에? 문자의 시대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26페이지 문제를 하나 이렇게 풀어봐봐요. 문제를 풀어보면은 어, 79번 문제죠. 선사와 역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있죠. 서울시 문제인데 구분하는 기준은 뭐라고 했어요? 역자는 무슨 역자? 기록할 역자. 기록은 뭐라 한다? 문자를 한다. 그죠? 그러면 뭐를 찍어야 돼요? 미음번 한자를 찍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죠. 한자. 답 5번 알겠어요? 예? 자, 역자는 무슨 역자다? 기록할 역자다. 그죠? 기록은 뭐라 한다? 문자로 한다. 그죠? 이런 걸 용어 정리할 때 뭐라고 했어요? 좁은 개념은 용어 자체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황국은 뭐야? 곡식이 빌려졌다 돌아온다는 거죠. 의창은 의가 있는 창고죠. 상평청은 뭐야? 늘 상자, 늘 판단한 창고죠. 이런 식으로 용어 자체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 첫째가 뭘까요, 여러분이? 이건 국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에? 용어 정리를 해줘야죠. 에?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뭘까? 1년에서 떨어진다. 떨어질 수 있겠죠.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지더라도 뭘까요, 여러분이?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실력을 향상시켜놓고 떨어져야지. 그래 2년째 무조건 붙는 거죠. 에? 그래서 저는 뭘까? 학습지도에 때 뭘까? 2년은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1년에서 붙으면 좋은 거고 절대 2년에서는 넘기지 말아야겠죠. 왜? 공부를 했는데 실력은 올려놓고 떨어져라 이게 간단하게. 떨어지더라도. 근데 장수행되는 원인은 뭐야? 실력을 올려놓지 못하고 떨어졌다 이게 장수생된다 이게 장수생이다 이제 간단하게. 실력을 올려놓고 떨어져라 이게 떨어지더라도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실력이 향상되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게 이상한 거지. 에? 공부 오래 한단 말이에요. 3년 4년 한단 말이에요. 공부 못해 지쳐서 못해 이제. 공부 지치는 거야. 19시 했다 1년 2년이면 뭐 충분하지. 자,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는 그 모든 과목이 공통적으로 문제는 스스로 풀려야 된다고 했죠. 좁은 개념은 뭐라고 했어요? 용어 자체 함축되어 있다고 했죠. 이런 거 수업할 때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넓은 개념은 이건 나중에 더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죠. 그럼 문제를 공부할 때는 뭘까? 먼저 개념 정리를 하는 거,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는 거고,
국사는 또 하나 보는 것이 뭘까? 주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주어. 역사는 뭘까? 지배층이 있고 비지배층이 있죠. 예? 역사는 뭐가 있어요? 지배층이 있고 비지배층이 있죠. 왕이 있고 뭘까? 또 지배층이 있고 그러죠. 예? 그러면 계층 간의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요? 계층 간의 갈등이 있겠죠. 그래서 국사는 또 하나가 보는 것이 주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주어를 보고 문제 접근할 때 모든 과목을 공통 과목을 뭐라고 하죠? 공통점은 뭘까? 용어 정리하는 거죠. 이게 모든 과목을 공통점이라면 이게. 그러면 국사만에 있는 것이 뭘까? 주어를 보는 거죠. 문제 접근할 때. 또 국사만에 있는 것이 뭘까요? 변화되는 측면을 중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측면을 중시한다? 변화되는 측면을 중시한다. 국사는 주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 봐봐요. 어떤 남학생한테 뭘까? 어떤 남학생한테 장가 잘 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장가 갔어? 너 시집 갔어? 애인이 있다며? 갈 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이제 결혼했다가 봐. 남들이 그런다 너한테 시집 잘 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한테 시집 잘 갔다 이렇게 하면 남자는 장가 잘 간 거야? 못 간 거야? 응? 빨리 봐. 국사는 주어가 있어요, 여러분. 에? 남자한테 시집 잘 가, 아니 남자한테 장가 잘 갔다 이렇게 하면 여자는 시집 잘 간 거야? 못 간 거야? 못 간 거다 이게. 에? 그래서 뭘까? 주어가 있죠. 문제를 볼 때는 주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어를. 자, 봐봐. 국가를 운영하는 행정 관료 측면에서 보면 뭘까? 국가를 운영하는 행정 관료 측면에서 보면 재정 기능 성격으로 변질됐죠. 그러면 농민 관점에서 보면 뭘까? 재정 기능일까? 고리대일까? 농민은 고리대라고 하는 거죠. 두 개 다 맞는 거죠. 다음 중 설명이 잘못된 거 찍으면 다른 거 찍어야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 문장을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문제 지문을 볼 때 뭐로 보는 거다? 주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주어. 아까 얘기했죠. 주어를 볼 때. 아까 문제 볼 때 말까? 지배층의 이익을 억제하는 정책을 누가 하는 거야? 지배층이 하는 거야? 왕 자신이 하는 거야? 왕 자신이 하겠지. 무슨 목적을 하는 거야? 왕권을 강한 목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재정학대고. 예? 맨 마지막이 민생안전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왕을 관점이 있고 지배층 관점이 있겠죠. 문제 접근할 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국사는 문제 접근할 때 뭐로 본다? 용어적 개념을 정리하고 주어를 보는 거죠. 주어를 보고 역사는 뭐를 중시한다? 변화되는 측면을 중시한다. 그죠? 학생들이 잘 틀리는 것이 뭘까? 아까 얘기할 때 삼국시대하고 뭐가 틀리다? 에? 삼국 초기가 틀리다 이게. 굉장히 틀리더라고 이게. 차이점은 뭘까? 삼국시대하고 삼국 초기는 뭘까? 에? 이게 뭘까? 에? 삼국 초기하고 이게 차이점이 뭐야? 여기서 약간만 갈긴다면은, 에? 이게 이거는 뭘까? 지방간이 파견된 시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지방간이 파견됐어요, 파견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뭘까? 족장들이 자치권이 유지하면서 중앙정부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치권이 유지되면서 중앙정부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국초기는 뭘까? 왕이 세습되는 거죠. 세습되는 거고 그 전에 뭘까? 연맹제 시대는 뭘까 될까? 왕이 선출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보다 왕권이 약화됐어요, 강화됐어요? 여기는 더 강화됐죠. 에? 그렇지. 여기보다는 더 강화됐지. 그러면 여기하고 이게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지. 요거하고 차이점 뭘까요? 이 시기가 뭘까? 외교권이 박탈되는 시기야. 자치권이 유의되나? 뭐는 박탈되는 시대다? 지방권이 파견돼야 자치권이 박탈되는 거죠. 여기서는 뭘까? 자치권이 박탈되어 외교권이 박탈돼요. 외교권이 박탈되는 시기인데, 그래서 문제를 약간만 보면은 몇 페이지냐면은 83페이지죠. 14번 문제 있죠. 삼국 초기죠. 이 시기는 각 부, 3번에 보면 각 부라는 것은 군장을 얘기하는 건데, 뭐를 박탈당하는 시기라고 했어요? 외교권이 박탈되는 시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교섭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건 틀리죠? 에? 일단 여기서 하나 우선 암기해줘야 나중에 배울 테니까. 자, 이 시기가 뭐가 박탈되는 시기다? 외교권이 박탈되는 시기다. 지방간이 파견되면 뭐가 박탈되는 시기다? 자치권이 박탈되는 시기다. 그렇죠? 그런 거 알고 일단은 나중에 더 배우게 되니까. 알겠죠? 14번 문제. 나한테 배운 학생은 맞췄잖아 이게. 너랑 뭐 부득이로 틀렸잖아 14번 문제. 에? 뭐 한 문제만 차이 나도 얼마나 나네. 9급에서는 평점 1점의 차이가 나는 거죠. 에?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일단 어디로 볼까? 5페이지를 보자. 자, 5페이지를 봐봐요. 자,
일단은 공부할 때 모든 과목을 공통점이 뭐라고 했어요? 용어 정리한다고 했죠? 용어 정리하고. 예? 용어 정리는 뭐라고 했어요? 좁은 의미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넓은 의미가 있죠? 예? 넓은 의미. 좁은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용어 자체 함축되어 있다 그랬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국사가 뭐를 접근한다고 문제를 볼 때 주어를 보는 거죠. 주어를 보고 또 하나가 뭐를 본다? 변화되는 측면을 본다겠죠. 그래서 변화되는 측면을 보기 때문에 아까 시대와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국시대하고 삼국초기가 시대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근데 시대가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모르고 문제가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접근이 가능해요? 어때요? 운이 좋으면 맞히지. 운이 좋으면 맞춘단 말이에요. 그거 실력으로 가지 말아야 겠죠. 운은 하루 종일 운이 있나? 시험 보는데 운이 있으면 뭘까? 실수하는 것도 있죠.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계속 운만 따르겠어? 운은 나만 오는 거죠. 나만. 딴 애는 오는 거 아니고. 그런 마음이죠. 그렇죠? 변화되는 측면을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와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공부할 때. 그리고 시대와 시대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역사학습을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거죠. 이해해서 뭐 한다는 걸까?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거죠. 확립해서 뭐 한다는 걸까? 미래를 대비하는 삶의 질을 습득하겠다는 거죠. 알겠죠? 그게 학습 목적이란 말 아까 배운 것처럼. 자, 그러면서 5페이지 이렇게 봐봐요. 자, 선사와 역사 있죠? 자, 그러면 선사와 역사 이렇게 나누는데, 자, 그리고 내 수업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공부할 때 이런 게 있죠. 숲이 있고 뭐가 있을까?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숲이 중요한가 나무가 중요한가? 흔히들 그러죠. 숲은 보되 나무를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되 숲을 보지 못한다 그죠. 어떻게 돼요? 숲만 봐야 돼요? 나무만 봐야 돼요? 두 개를 동시에 다 봐야죠. 예? 그렇죠. 문제가 푼다.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객관식 문제 푸는 거잖아. 그렇죠? 객관식 문제 푼단 말이에요. 근데 국사에서는 문제를 접근할 때 뭘까? 첫째가 이 문제가 뭘까? 어디 시대를 줄지는 거 시대를 파악해야지. 아까 있죠. 삼국초기하고 삼국시대는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중대, 통일후 같아요, 틀려요? 신라, 하대 이렇게 틀린단 말이야. 시대를 나눌 줄 알아야 되겠죠? 고려 초기, 고려 중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몇 청을 난이 먼저야? 몇 청을 난이 먼저야? 김보식의 삼국시기 조실이 먼저야? 어느 것이 먼저야? 출제하잖아 이게. 역사는 변화되는 측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김보식이 뭘까요? 삼국세계 몇 청을 진압하고서 삼국세계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려들을 긍정적으로 보겠어요? 부정적으로 보겠어요? 부정적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김보식이 삼국세계에서 뭘까? 원효를 삭제했어요? 의상을 삭제했어요? 원효 삭제했어요? 의상을 삭제했어요? 다 삭제하죠? 그러니까 승려들이 기분 좋을까 나쁠까? 이걸 보완해야겠죠? 이걸 보완하는 것이 뭘까? 삼국유사일까? 해동고성전일까? 해동고성전이야 삼국유사 이거 보완하는 것이 두 개 다 보완하는 거죠. 두 개 다 이것을 보완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완하는 것은 뭘까?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라고 하는 건데 내가 삭제했단 말이야. 왜 삭제했어요? 주관 김보식이 마음이죠. 에? 김보식이 마음이다 이게. 김보식이 생각이 반영됐다 이게. 그러니까 승려를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려를 대부분 삭제 들어간다 이거죠. 이걸 보완한 것이마다 해동고성전과 삼국유사란 말이에요 이게. 예? 어디부터 정리해서 우리 삼국시대부터 뭘까요? 예? 삼국시대부터 이 사람이 살던 고종 때죠. 고종 이전까지 정리를 목표로 했죠. 그렇게 했는데 뭘까? 현존하는 것은 뭐만 현존해요? 삼국시대만 현존한다 그죠. 이렇게 이게 요번에 출제돼 있죠. 많이 틀렸는데요 학생들 보니까. 예? 현존하는 것은 뭐만 현존한다? 삼국시대 것만 현존한다. 본래는 이게 그대로 현존했으면 어떻게 돼요? 예? 이 사람은 살기 이전까지 정리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현존은 뭐만 현존해요? 삼국시대만 현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와 시대를 구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출제자가 이거 순서 몇 청을 하나고 김보식의 삼국시대가 먼저인가? 문제 출제한단 말이야. 예? 출제한단 말이야. 이게 먼저냐? 이게 먼저냐? 한단 말이야. 예? 박정희가 먼저야? 전두환이가 먼저야? 그건 다 알죠? 그래도 출제 가능성은 있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왜?
뭐라고 했어요? 70%는 쉽다고 해서 어렵다고 했어요. 70%는 쉽게 줄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운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절대. 원래 그렇게 줄지 않은 거니까 줄적이에요. 국사만 그래요. 전 과목이 공통점이에요. 전 과목이 공통점이란 말이야. 에? 그러니까 내가 80점 맞았다, 내가 90점 맞았다,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새로 하는 기분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거 알고. 그러니까 공부는 뭘까? 문제를 풀 땐 숲하고 나무를 뭘까? 동시에 알아야 되겠죠? 그 얘기는 뭘까?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이라는 거죠. 전체와 부분. 예? 그래서 일단은 선사와 역사할 때, 역자는 무슨 역자라고 하세요? 기록할 역자. 기록은 뭐다? 문자로 하죠? 문자. 그러면 문자의 시대를 역사 시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선사 시대 하면 뭘까? 글자 그대로 써 있잖아요. 이게. 아까 뭐라고 하세요? 조분에는 용어 자체 함축되어 있다고 했죠. 선자는 무슨 선자야? 먼저 선자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 역사, 문자, 역사 이전의 시대죠. 그 말은 뭘까? 문자 이전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문자 이전의 시대는, 이 시대는 뭘 갖고 역사나? 유물과 유적이죠. 유물과 유적이다. 그리고 이제 제 강의 특징이죠. 제 강의 특징은 강의하는 것을 뭘까요? 책에다 다 써놨죠. 예? 내가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느낀 경험이 있죠. 그것이 뭘까? 학생들이 수업 들으면서 필기하면서 쫓아오기가 좀 힘들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필기할 것을 뭘까? 책에다 다 적어놨죠. 적어놓고 여러분 책하고 이렇게 동시에 보면 돼요. 그리고 수업을 들을 때는, 제 수업을 들을 때는 볼펜 갖고 하지 말아요. 연필 갖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볼펜으로 좀 필기 좀 했단 말이에요. 필기 좀 했더니 어머나 책에 다 있어. 그러면 어떻게? 책만 지저분해지죠? 그러면 간단한 거야. 책 한 권 또 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사면 돼. 돈이 있으면 가면 돼도. 그러면 뭐로 하는 게 좋을까? 연필로 하는 게 좋죠? 연필로 하시고, 나중에 중복되면 뭘까? 그건 지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중복 안 되면 거기다 볼펜으로 또 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겠죠. 자, 문자의 시대를 역사 시대라고 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분필이 있어요. 분필이 먼저 등장했을까? 지우개 먼저가 등장했을까? 칠판이 먼저일까? 남자가 먼저일까? 여자가 먼저일까? 이 사성에 남자가 먼저 등장했어요? 여자가 먼저 등장했어요? 닭이 먼저야? 알이 먼저야? 예? 자, 여기 봐봐요. 학문이라는 게 있죠. 학문은 뭘까? 검증이 돼야 된다. 검증이 안 되면 뭘까? 학문일까? 덮어두는 걸까? 덮어두는 거란 말이야. 학문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출제는 뭘까? 학문이 출제되죠? 예? 남자가 먼저인지 여자가 먼저인지 학문적으로 검증돼야 안 돼요? 검증이 안 되죠. 검증이 안 되면 뭘까? 출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알아는 거지. 예? 그러니까 출제 대상이 아닌데 그걸 공부하고 있다면 병신. 나중에 합격하고서 그런 거 얘기하면 되죠? 코미디잖아 그러면. 예? 자, 공부할 때 검증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건 출제 대상이 아니다 이게. 그런 걸 알고 그래요. 그럼 문자와 청동기는 거의 같은 시대에 등장해요. 그러면 여기 봐봐. 청동기가 먼저인가? 문자가 먼저인가? 검증이 안 된다는 거야. 에? 그렇죠. 청동기가 먼저냐? 문자가 먼저냐? 이게 검증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문자가 청동기 있고 옆에 뭐가 있을까? 군장이 있죠? 군장이 있고 성읍이 있죠. 서양사에서는 도시국가라고 그래요. 서양사에서는 도시국가고, 도시국가에는 누가 있나? 귀족이 있죠? 귀족이 있어요. 우리 국사에서는 뭘까? 성읍에 누가 있다? 군장이 있죠. 그럼 군장국가가 맞아요? 성읍국가가 맞아요? 두 개 다 같은 말이다. 예? 두 개 다 같은 말이죠? 예? 서양사는 뭐라고 했어요? 도시국가가 되는 거고, 도시 지배자는 누구다? 귀족이 있죠. 우리는 누구다? 군장이죠. 그럼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랄까? 군장국가 시대를 가리켜서 이 시대를 지방사회를 뭐라고 한다? 읍자가 붙었으니까 음락사회라고 하죠. 무슨 사회? 음락사회라고 한다면. 그럼 아까 가르칠 때, 자, 아까 가르칠 때 지방간이 파견된다면, 지방간이 파견되면은, 봐요. 지방간이 파견되면 이거 뭐라고 해요? 자, 봐요. 공부할 때, 자, 봐요. 용어는, 용어의, 학술적 용어의 개념은 뭐라고 하세요? 용어의 개념은 정확하게 사용하죠? 예? 그럼 용어의 개념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 다르면은, 용어의 개념이 다르면은, 용어를 다르게 써야죠. 그렇죠? 개념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 용어를 다르게 써야지. 알겠죠? 예? 개념이 다르면 뭐가 달라야 돼요? 개념이 다르면 용어 다르게 써야죠. 용어가 다르면 뭘까? 개념이 다른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뭐야?
지방간이 파견된 거고 뭘까? 그러면 개념이 다르잖아요. 음락은 뭘까? 지방간이 파견 안 된 거죠. 지방간이 파견되면 이게 명칭이 뭐로 바뀌는 걸까? 성촌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예? 성촌으로 바뀐다면 그러면 성촌이라는 말은 뭘까요? 지방간이 파견된 시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제도를 수용하면 명칭이 뭐로 바뀔까? 9년제도로 바뀐단 말이에요. 9년제도로 이렇게 바뀌어요. 예? 9년제도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선시대 이렇게 봐봐요. 왕이 있고 관찰사가 있는 곳이 있죠. 그리고 그 부목군인이 있단 말이에요. 부목군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앙에서 명령을 내릴 때 뭘까? 관찰사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이 내려가죠. 그러면 이 사람도 수령들이 지방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뭘까? 자기 권한이 오버되면 중앙정부로 보고요, 관찰사로 보고요. 관찰사로 보고하죠. 그럼 관찰사가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관찰사가 자기 권한이 오버되면 뭘까? 중앙정부에 보고하죠. 예? 그러면 이 관찰사는 뭐를 담당하는 걸까? 중간행정을 담당한다겠죠. 중간행정. 예? 그래서 고구려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 부, 백제는 방, 신라는 주라고 하죠. 이렇게. 이걸 뭐라고요? 중간행정적으로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예? 나중에 삼국시대 이렇게 되죠. 자, 지방간이 파견되면 뭐라고 했어요? 성촌 이렇게 되고 중국제도로 수용한 명칭이 뭐로 바뀐다? 군여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예? 알겠죠? 역사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걸 안 한다면. 자, 군장국가 이렇게 한다면. 자, 여기서 좀 쉬었다 합시다.